안녕하십니까. 미국교수 유병태입니다. 앞에 시간에 재무불이행의 유행을 다 봤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 침해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채무자가 재무이행을 한답시고 했는데 그 급부의 목적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재무불이행과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불완전이행이라 한다는 것. 하자담보 책임과의 관계, 채무자가 급부로서 인도한 물건이 불완전한 경우에 그 채무 발생 원인이 유상계약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 불완전이행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하자담보 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관계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법정 책임서를 취하면 양자는 별개의 책임 체계로 이해되고, 재무불이행 책임서를 취하면 하자담보 책임은 불완전이행의 특칙이 된다는 것. 인정 근거 및 특징, 민법 390조 재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 불완전 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그래서 390조가 재무 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규정으로서 거기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외에 불완전 이행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일단 특징 2번에 보시면은 보충적 제조다라고도 하고 있고, 불완전 이행의 성립 요건, 당연히 이행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행이 불완전할 것, 이행 지체 또는 일부 지체 또는 일부 불능의 경우 각각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으로 직업, 단 전 수량을 일시에 제공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 되고, 전부의 이행이 있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와 관련돼서 특정물 인도의 경우에는 딱 지정된 거 그거 하나뿐인 거죠. 따라서 불완전 이행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는 물건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가 될 뿐이라는 거. 불특정물의 경우 현행민법은 581조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흠이 있더라도 하자담보 책임만 문제가 되고 불완전 이행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 부수적 주의 의무, 신의식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거는 불완전 이행이 되고, 이행기 이전에 불완전한 급불한 경우에도 일단은 불완전 이행이 된다. 그런데 이행기 전에 그 하자를 추안해 버리면 재무불이행이 아닌 것이 되겠죠. 이행기가 지난 후 불완전 이행을 한 때에는 이행지체와 불완전 이행이 경합된다는 것. 당연히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고 완전하지 못한 이행이 위법해야 되고, 입증 책임 채무 이행이 있다는 사실은 일단 채무자가 주장을 하겠죠. 그때 채권자가 이행이 불능이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 즉 일부 불능이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하겠죠. 입증하고. 그때 채무 불이행, 즉 불완전 이행도 채무자가 고의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죠. 효과,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완전 이행 청구하고, 그게 결국에는 추한 청구권이죠. 완전 이행, 하자 물건 하나를 놓고 보면 하자 없는 완전한 이행 청구, 수량이 부족하면은 더 보충 추한 청구, 그다음에 별도의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방법이 불완전하여 채권자에게 적극적 손해를 가한 동시에 급부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완전 이행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불능이 되고, 적극적 채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권,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을 정하여
뭐 추한 청구 또는 완전 이행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때는 채권자는 해지할 수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은 바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적극적 채권 침해다라고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행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주로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뭐 닭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식을 했는데 병든 닭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 채권자가 그 병든 닭을 인도받아서 기존에 뭐 기르던 닭 우리에 넣어놓았더니 다 전염돼 가지고 폐사했다. 그것들도 불완전 이행과 관련된 확대 손해가 일어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적극적 채권 침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 거절, 이것도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있는데, 채권 성립 후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백히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행기 전의 이행 거절과 이행기 후의 이행 거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행 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도 계약 총론 부분에서 일부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유형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일단 채권이 성립되고 그것이 유효한데 이행기 전에 이행 거절을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긍정설은 이행 거절은 이행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행 불능과는 구별되고 이행기 도래 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행 지체와 구별된다. 그래서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라는 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 544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이행기 경과 후 최고기간 경과 전에 이행거절 의사 없음을 표명한 경우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행 의사 없음을, 그래서 이행기 경과 후에 이행할 의사 없음을, 즉 이행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 없음을 지우십시오. 뭐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괜히 뭐 이행 청구하면은 뭐 사적인 분쟁만 더 일어나겠죠. 이행 거절로 인한 전보배상,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하는데,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산정은 채무자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면 이제 계약관계가 또 그 채권관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당연히 쌍무계약일 때죠,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채권자 지체의 개념, 채무의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걸 간단하게 수령 지체라고도 한다는 거.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 이걸 채무 불이행의 한 형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법정 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 불가항력에 대한 이행 불능에 대해서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 판례가 채무불이행 책임서를 따르는지 법정 책임서를 따르는지는 명백하지 않다는 거. 요건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 채권자 협력을 요하는 것일 것. 채무자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 제공을 하였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 거부 또는 수령 불능이 되었을 것.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때 채권자의 기책 사유 및 위법성의 여부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법정 책임설은 법에 규정된 요건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 일단 판례는 채권자 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기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최근에 밝힌 바는 있다는 거. 효과 401조를 한번 보시죠.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채권 지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없다.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쌍무계약에서의 위험의 이전 앞에서 본 것도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돼서 등기 수취 의무 있다는 거.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동산 등기법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성소한 등기 권리자 외에 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 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 세금 이런 것들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위 방법으로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승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에게도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 즉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에게 야, 너 등기해 가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 물권법 조에 가면 또 이야기할 것이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등기법에서도 공부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의 인정 여부,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따르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이 인정될 것인데 법정 책임설은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판례는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 채권자 지체의 종료, 채권이 소멸되면 즉 채무가 변제되든지 변제, 수령 또는 채무자가 공탁, 그다음에 불가항력에 의한 거부 불능이 일어나는 경우 수령 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거부 불능이 되면은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겠죠.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지체를 면제한 때, 채권자 지체를 면제한 때,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때, 그러면은 불능으로 갈 것이고, 물론 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수령체고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한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 의사표시를 한 때, 채권자 지체는 일단 종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할 거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